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잘 하셨나요? 자, 오늘이 4월 12일 금요일이니까 이틀 전 4월 10일 날 저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었죠. 자, 뭐 이제 정치 방송이나 네, 저 뭐 유튜버는 아니니까요. 정치 방송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학원 저희 이제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요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정치 얘기는 뭐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요, 여러분들 이제 제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 거의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보겠죠. 조회수 많이 나와봐야 뭐 한 100회도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유튜브지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을 할 때 굉장히 두서가 없고 논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원고도 없고, 뭐 그냥 제가 이제 출근해서 뭐 이제 제가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출근하는데, 제가 출근해서 컴퓨터 켜고 앉자마자 오늘 그냥 이거 생각났는데 이거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를 찍기 때문에 네, 논리나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저랑 저희 아내도 당일날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사전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제 사전 투표 날 사전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날 아내가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투표를 못하고, 토요일은 또 제가 일찍 출근하는 날이고 해서 이제 금토 사전 투표는 못하고 당일날 출근하기 전에 오전에 이제 투표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이제 지지하는 당이나 이제 뭐 그런 거는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지지하는 당이 있었고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니는 지역에 이제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누구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분 이제 아내분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이제 봉사도 많이 이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못 뵀는데, 이제 그냥 교회 앞에서 인사할 때만 한번 봤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카페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사하러 오시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고 잘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진심이 느껴졌나 봐요,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꼭 저희가 이제 뽑은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아내랑 같이 봤어요. 개표 방송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네. 재밌게 저희 아내랑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아내랑 둘이 있으니까 뭐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너무 안타깝게 그분이 정말 이제 그 뉴스에 계속 이제 회자될 정도로 안타까운 표차로 그분이 떨어졌어요. 그 당락이 거의 새벽 3시, 4시가 넘어서 결정이 됐나 봐요. 저는 너무 피곤하니까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꾸 저희 아내는 그 당락이 결정될 때까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아깝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네가 그분 아내도 아닌데 뭘 안타깝냐,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요 이제 40대 중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죠. 근데 이제 제가요, 저는 이제 이런 뭐 수학을 전공하고 이제 이과적 머리가 있는 작은 학원에서, 반포에 있는 작은 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그냥 학원 원장 나부랭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저를 너무 낮추는 것 같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원장 나부랭이지만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는 게, 이런 걸 배우고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를 이제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막 시사, 뭐 국제 정세, 뭐 그런 거에 대한 TV 프로그램이나 뉴스나 책도 되도록이면 많이 보려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 지식을 안다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저랑 다른 쪽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는 거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헛소리를 한다고 제가 생각되면 이제 아내랑 욕도 하고 속으로 이제 욕도 하지만 제가 이제 제 지식이 이제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관심이 이제 물론 다른 분들에게 제가 제 입으로 표현을 하거나 막 제 정치색을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너무 재밌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고 누가 이제 아시면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뭐냐 하면은 이제 다들 뭐 대통령이 되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되신 분들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도 그렇고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신 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고 또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당 대 당으로 이제 싸우고 뭐 그래야 되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번 하면 더 이상 이제 그 현실 정치와는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저희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막 그럴까 하는 이제 궁금증에 빠져 있어요. 정말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5년 동안 이제 뭐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월급도 많잖아요. 저 대통령 월급도 많고 평생 연금도 받고 이제 노후 걱정도 없는 건데 막 잘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네 편 내 편이 어딨어요. 만약에 이제 다른 당에서 정말 이제 나를 비판했지만 정말 인재가 있다 그럼 데려다 쓰고 또 이제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그러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근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은 돈 벌려고 대통령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 대한민국에 인재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적재적소에 이제 대통령이면 인재를 잘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할까? 항상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대통령들이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고 역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도 그렇고 아내랑 특히 아내랑은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내랑 늘 얘기해요. 여보 대통령은 네이버 안 보나? 다음이나 네이버 안 보나?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이버 댓글만 봐도 막 뭔가 민심을 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뭐 잠깐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치는 너무 이제 싸우는 정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항상 제가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은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야죠. 이제 남의 허물도 들춰내야 되고 그게 뭐 이제 싸움의 정석이잖아요. 치열해야 돼요. 막 서로 치고받고 치열하고 막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되니까 뭐 올림픽에 나가서 상대방이 불쌍하다고 내가 좀 늦게 뛰어주고 그 사람 금메달 줄 수는 없잖아요. 치열하게 경쟁해야죠.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근데 경쟁은 그냥 경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다 끝난 다음에는 화합할 수는 없을까? 열심히 서로 경쟁했잖아. 열심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열심히 서로 경쟁했는데 그냥 뭐 친구들끼리 서로 그냥 원수가 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할 정도로 마음에 큰 뜻을 품었다면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나를 찬성하는 사람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뜻을 품었다면 서로 막 경쟁하는 기간에 서로 막 헐뜯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나면
우리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쟁했어. 내가 이겼고 네가 졌어. 그렇지만 우리 서로 수고했다. 그럴 수는 없을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 이제 진영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국가가 사회가 더 발전하잖아요. 정보통신도 그렇고 모든 게 더 발전하고 정보가 더 공개가 되고 이제 그런데 예전보다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서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진영 논리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다양성은 자기중심적인 다양성만 인정하는 거고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많고 이기면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오블리스 노블리주라고 얘기하면서 맞나요? 제가 헛소리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긴 사람 진 사람 누르라 그러고 진 사람은 막 그 이긴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좀 항상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 나라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독일 같은 곳이 정치가 많이 발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좀 이제 서로 화합하고 싸우고 선거 치를 때는 치열하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도 데려다가 쓰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 전권을 주고 데려다 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비판하면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좀 들어봐 주고 그런 이제 사회가 이렇게 잘 버무러지면 어떨까. 우리가 그런 이제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유토피아라는 단어 우리가 환상의 단어잖아요. 허구적인 단어지만 누군가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냈어요. 단어를. 아직 세상엔 유토피아가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찾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도 해보고 자본주의도 해보고 국가주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아직 찾지 못했죠. 그쵸? 그런데 저는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단어를 만들었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유토피아가 꼭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꼭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100명도 안 보는 유튜브라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거름과 섞여서 물과 섞여서 자라났을 때 그 정말 작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분들 중에서 사회나 국가를 바꿀 수 있는 큰 인물이 나오면 그때 꼭 유토피아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꼭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저는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이 세상에 앞으로 정치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깨끗한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다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잘못은 하고 다 문제가 있고 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도 해줘야 되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이제 국민의 대표가 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청렴하고 범죄가 없고 범죄가 있더라도 뭐 벌금 정도 받은 뭐 주차 위반 딱지나 아니면 뭐 신호 위반 딱지 그런 것도 큰일 나지만요. 그 정도. 뭐 조금 늦게 내서 연체금 정도 받은 정도. 그 정도인
이제 털어서 먼지는 나지만 먼지가 아주 작은, 좀 깨끗하고 조금은 청명한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요, 정치만 한 분이 아니라 이제 어려워도 보고, 어렵다가 성공도 해보고, 성공했다가 또 망해도 보고, 그런 분들. 그래서 내가 이 성공하고 일어난 거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생각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지도층이 됐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영상을 올려봤어요. 이제 이야기를 맞출 건데요.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 번 한번 영상 속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커왔던 그 가난한 시절보다는 굉장히 성공했죠. 저 시절에는 막 돈가스 그때 뭐 2,200원, 300원 하던 돈가스도 한번 제대로 못 사 먹고 짜장면도 한번 제대로 못 사 먹을 정도로 이제 저희 집에 돈이 없었으니까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딸에게 그렇게 이제 하지는 않아요. 국산차지만 중형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대출이 많지만 제 집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유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막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제가 제 생각에는 저보다 훨씬 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 부자는 많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옛날에 비해서 잘 살면 사람이요, 올챙이 쪽은 항상 잊어버려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막 내가 막 나를 나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항상 가슴을 치면서 생각해요. 숙준아, 그러면 안 돼. 너 가난하던 시절 생각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혹시라도 교만해서 망할까봐. 저는요,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 꼭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나의 삶에 감사하시는, 그래서 교만함이 많이 없고 항상 겸손한,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나의 비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선거방송, 개표방송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작은 울림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울림들이 나비 효과처럼 커져서 우리 아이들이, 제 딸이 사는 이 대한민국은, 전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외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일본이 좋다, 뭐 유럽이 좋다 그러지만 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국에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그리고 유토피아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건방졌죠,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